올해만 대표님 주식을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하여튼 100억대 이상은 벌었습니다. 100억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자,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이제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 네. 지금 들어가야 된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굉장히 강조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대표님은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미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네. 어때요? 지금 한 해 동안? 뭐 일단 회사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200%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요. 200%. 뭐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0% 가까이 났습니다. 100%. 네. 자, 그럼 이렇게 100%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올해만 대표님 주식을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뭐 하여튼 100억대 이상은 벌었습니다. 100억이요? 네, 네, 예. 10억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지금 수익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100억 이상 벌었다. 네네. 이 영상은 남는 겁니다, 대표님. 네. 야, 그럼 자,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증빙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 자, 100억 벌었던 그 사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일단 제가 한 종목 좋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한 종목 가져왔고 뭐 좋습니다. 어느 걸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종목을 하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으라고 내가 하나 일부러 캡처해 가지고 왔어요. 야, 근데 이게 제가 얼마야 이게? 수익률이 476%짜리예요. 와, 아니 근데 평가손익이 40억이네요? 네, 40억입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한 40% 아직 다 안 판 금액입니다. 일단 반 정도 40% 정도 판 금액입니다. 네. 40% 정도 팔아서 남은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야, 이거 첫 글자는 얘기해 주세요. 첫 글자. 첫 글자는 첫 글자 알면 다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총 몇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첫 글자의 이니셜이 뭔가요?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죠. SS. S. 삼성일 수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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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오. 자, 이거 그럼 왜 사셨던 건가요? 제가 살 때 자산 가치가 일단 너무 좋았고, 자산 가치. 자산 가치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새로운 신사업으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회사를 탐방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현금성 자산이 많고, 네. 새로운 사업으로 변환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래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네. 변화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제 되면 이제 더 이제 좋은 그게 되겠죠. 야, 저는 이때쯤에 궁금한 건 뭐냐면, 네네. 사실 올해 뭐 주식이 100% 오른 것도 있고, 어떤 네. 건 뭐 300%, 뭐 테슬라 같은 건 뭐 100, 1000%? 지금 이렇게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종목아 잘 찍었네 할 수 있지만, 사실 100%, 200% 넘어가면 사람들이 팔고 싶어 미치잖아요. 네네. 어떻게 476%까지 안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 네. 영업 비밀인데 그렇게. 좀만 조금만. 이게, 어쨌든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원금을 저는 회수를 하는 전략을 해요. 원금 회수해버리시고. 네, 그러면은, 자, 중간에 제가 이게 남은 게 지금 아까 한 40% 정도 팔았다 그랬잖아요. 40%. 네. 그런데도 이 정도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막 계속 올라오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원래 1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원금 회수 전략을 먼저 해요. 그럼 100% 나면은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신이 있어가지고 한 200%, 4%더 넘었을 때부터 원금을 회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대 원금은 빼고 나머지는 계속. 나머지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계속 가져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더 오르더라도 마음이 좀 마음 편하겠네요. 편하죠. 그래서 이제 내 원금 뭐 이상을 원금 할 수도 있고 원금 이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 200% 올랐을 때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그다음 나머지는 내가 다 버린 거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갈 때까지 가져가 보자 할 수 있는 그거 거죠. 괜찮네요. 네. 일반 투자자분이 좀 네네. 적용하기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살 때 일단은 이 종목이 100% 날 주식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고 투자를 합니다. 100%날 주식이냐 네네. 아니냐. 100% 이상 날 주식이냐. 야, 그거 좀 참고하는 지표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한 3-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턴어라운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사업이 부과되는, 지금 이런 같은 회사죠. 네. 신사업 같은 붙는 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 자산 가치가 너무 그렇게 자산 가치가 너무 좋은 회사. 네. PBR이 낮은 회사. 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변화되는. 제가 뭐 요거는 이제 저희
레슨모 TV에서 계속 트렌드가 변화되는 트렌드를 네.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변화되는 그것들을 찾아서 미리 트렌드가 변화되기 전에 감지해서 그런 트렌드를 중에서 또 종목을 다시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아까 여행주 같은 거, 네. 미리 트렌드가 변화가 되는 것들, 돈 관련주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 그렇게 전략은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또 제가 보여드리자면, 네. 트렌드가 말고 턴어라운드 기업인데, 제가 어느 거 보여주시죠? 여기 HMM이라고 있는데요. 네. HMM은 사실은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거든요. 계속 제가 여기 400%까지 수익이 났었다가 지금 좀 빠졌는데 뭐 일부는 팔고 좀 가지고 있는데요. 400% 수익이 난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이거는 산업은행이 이걸 보유하고 있거든요. 국적선사고 옛날에 현대산선입니다. HMM이라고. 근데 얘들이 계속 적자를 났는데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해운도 이제 죽여버리고 산업은행이 이것을 맡아서 이때까지 여지껏 이렇게 보면 산업은행이 맡아서 안 성공시킨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그랬고 하나밖에 없는 반도체라서 하나밖에 없지는 않지만 이제 뭐 반도체를 살렸고 그다음에 기아차 그리고 뭐 우리은행 뭐 예를 들면 은행주들 이런 것들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가 키워서 결국은 나중에 팔아먹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망하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국적선사 하나밖에 없는 국적선사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12척의 배를 옛날에 이순신 장군 아시죠? 12척의 배로 외군을 물리쳤던. 그렇죠. 얘가들이 12척의 배를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12척의 배를 24,000톤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그게 올해 다 받았어요. 그걸 하니까 용선료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 그것까지 8척을 또 더 해놓은 상황이라 그러면서 이제 또 여행이 안 가면서 비행기들이 물류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 비행기 물류가. 그러다 보니까 더 용선료들이 아니다. 더 올라간 거죠. 용선료가 아니라 이제 운임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상당하게 이익이 나면서 이렇게 수익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적자가 나다가. 그래서 이거 거의 망할 회사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망하지 않느냐 아니냐를 골라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좀 또 뭐 추가된 게 있나요? 지금처럼 아까 산업은행이나 은행이 맡아서 할 때는 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PBR이 높은 회사, PBR이 낮은 회사, PBR이 낮은 회사는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죠. 그런 회사들을 망하지 않는 거고 또 대주주가 선대 때부터 이렇게 잘 내려오는 회사인데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어야 되고 일단 대주주가 자주 안 바뀌는 회사,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적자가 나지 않는 회사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안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코덱스 이건 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왜 들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투자하기가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샀던 주식이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살 수 있는 게 코스닥하고 지수 레버리지 상품이죠. 많이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게 지수 관련주예요. 그때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랑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그거 샀는데 이게 지수 관리 다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 지수만 사도 이렇게 200%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 평균보다 따블이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지수로만 샀어도 충분히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위기가 오면 나 이것저것 머리 아파 복잡해 이러면 이제 지수를 베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고요. 밑에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가는 지수보다 2배로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 상품이구나. 네네. 지수 관련 ETF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거의 다 좀 코스닥 위주의 상품들이 주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혹시 다 가렸습니다. 중소형 위주로 많이 중소형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좀 뭐랄까 우리가 사실 이게 작은 종목을 여기서 또 크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혼란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코스피에 있는 종목으로 혹시 큰 돈을 번 건 없나요? 코스피도 중에서도 중소형주를 주로 큰 돈을 벌어서 대형주로 번 적은 없던 것 같아요. 1조 넘는 거는 없나요?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투자할 때 있었죠. 그때 KTF 상장할 때 KTF 사서 벌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LG정보통신에서 다 그때는 10배를 다 했었죠. 10배씩 수익을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진짜 올해 주식으로 번 게 100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주식을 버는 돈은 뭐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내가 사람을 써야 되고 뭐 건물을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거의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매출액이 100억이면 그 중에서 한 10억, 20억이 자기께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주식은 이제 좀 다르잖아요. 1년에 100억을 보면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도저히 예측이 안 됐어요. 그래? 사실 이 전광판의 숫자라 사실은 좀 이게 그거는 감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초반에는 그런 감흥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전광판의 숫자인 것 같아요. 별 감흥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렇게 수익이 나셨으니까 이 수익의 노하우를 우리도 좀 받을 수 있게 요즘에 대표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 이 턴어라운드 트렌드 좀 어디 쪽입니까? 턴어라운드요. 네. 아까 돈 관련주는 미리 이제 나온 거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AI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바로 옆에서 있는 시대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에서 보선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잖아요. 그걸 뭐 거의 한 1조 가까이 주고 뭐 9천억대 주고 인수를 했던데 그것도 보니까 지분 구조를 보니까 정의선이 20%, 현대차가 30%, 글로비스가 20%, 모비스가 10%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나는 정말 타고난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정의선 자체가 배팅을 한 거잖아. 솔직히 저는 이 로봇 산업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데가 없더라고. 근데 작은 회사들 매번 투자를 해서 재미는 봤는데 그렇게 받쳐주는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왜 이렇게 기술력이 약하지? 이렇게 전부도 개발 안 하지? 대기업들도 왜 이걸 신경 안 쓰지? 했는데 나는 이 현대차에서 이걸 인수했는 게 너무 나는 반가운 거예요. 솔직히 앞으로는 로봇과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시대가 나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걸 현대차가 그걸 품었다는 거는 정말 나는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있고 왜냐면은 그게 진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전쟁도 사실 이제 앞으로는 뭐 로봇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로봇으로 하고 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저는 솔직히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지 않냐. 전쟁도 로봇도 다 만들지 않냐. 터미네이터 뭐 그런 생각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시대를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좀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잘 인수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게 지금 어쨌든 이런 예를 들면 뭐 로봇으로 배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쓰임새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이 사실은 이런 기계적인 장치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난 미국에서 이걸 인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나는 더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거 나는 정말 잘 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와 로봇 쪽을 좀 좋게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품었던 이제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저는 이제 성장 동력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뭔가가 먹거리를 있냐 없냐. 테슬라가 왜 올라갔냐면 뭐 똑같잖아요. 미래에 이제 전기차로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그 이유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로봇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오면 되기 전부터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혹시 뭐 또 다른 금융 섹터는 있을까요? 한 개 정도 좀 숨겨도. 왜냐면은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지주사들이 보면 싸더라고요. 지주사들이 보면 예전에도 그 지주사들의 대형주들이 이렇게 가고 나면 지주사들이 상당히 저평가될 때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지주사들이 하나도 안 오고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지금 최근에 꼬리 든 게 삼성물산이 이제 꼬리 들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SK, 뭐 LG, 뭐 한화 이런 것들이 싼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대형 지주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뭐 지금 사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금리가 인상될 때는 가치주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 가치주들이 갈 때는 이런 지주사들도 가치주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걔들이 다른 데서 이익이 많이 나면은 지주사들이 다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미리 사두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금융 섹터들, 그다음에 건설 섹터들, 뭐 3기 신도시 뭐 발표 예정이니까 뭐 건설 섹터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조금 더 여력을 있지 않나 보여지고
또 은행주들도 전번에도 한번 뭐 축구병 보내놨다 그러는데 이제부터 뭐 보처병 정도 뭐 보처병 정도 뭐 이상으로 보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은행주 좀 좋게 보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왜냐면은 이게 다 성장주들이 가고 나면 이게 너무 싸네 이렇게 배당이나 기업 가치가 싸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장성은 별로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 저평가된 구간을 메꾸는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즘에는 사실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에서는 한국 주식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인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미국 주식보다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주식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일단은 최근에도 제가 저번에 김 작가님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안 좋은 점이 그러니까 새벽에 일해야 되고 밤 12시 넘어서 봐야 되고 두 번째 분석이 쉽지 않다. 세 번째 세금을 20%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22% 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율에서 손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환율이 우리가 워낙 강세가 되기 때문에 네. 손해 볼 것이다. 근데 지금 계속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세금 22%에 100%가 수익이 났다 치더라도 네. 한 30-40%는 까진 거예요. 맞아요. 30-40% 까진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러나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충분히 또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주식들도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한국 주식도 잘 찾아서 하시면 그래서 미국 주식을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저번에 내가 미국 주식 하지 마라 그랬다고 댓글에 엄청 안 좋더라고. 왜냐면 제가 지금 그때 갑자기 썸네일이 생각나면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게 그때 영상의 썸네일이 조금은 셌어. 네, 그래서 그러지 다 댓글들이 막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영상의 썸네일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릴 때 찾는 게 힘드네. 미국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이 사실 이 말을 제가 안 한 말을 넣진 않았어요. 하신 말씀이긴 한데. 웬만하면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공부되고 뭐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되 모르시는 분들이 뭐 고점에서 잡는 그런 물을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이렇게 쌀 때 뭐 이번에처럼 코로나 위기가 왔거나 아니면은 좀 뭐 테슬라가 더 오르기 전에 상투에 잡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고밸류 구간에서는 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한국의 애국심 때문에 뭐 한국 주식을 하자가 아니라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평가적인 측면에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좀 남겨줄 확률이 높다. 네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